추억의 동그란 요요? 요요가 나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100년 동안 요요가 옆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즘 요요는 대체 왜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걸까? 100년 동안 대체 요요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은 민우쌤과 함께 요요가 옆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저 오픈 못한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아, 해보실래요? 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란히 앉아서 요요에 관해서 이제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예전 기억 삼아서 이렇게 떠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요요에 관한 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딱히 필요 없는 지식들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앉아서 얘기해 볼 주제는 요요가 왜 넓어졌는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근데 저희는 요요가 넓어진 과정을 지켜봐왔어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보잉 요요라든가 롤립 보면은 일단 시작부터 무지하게 넓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입장에서는 지금 요요 폭의 2분의 1도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엄청 좁은데 당시에는 그것마저 넓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와, 사기다 했던 요요들 있잖아요, 넓어서. 지금 보면 세상 좁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거는 과거의 기억을 이제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자료를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고 대략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아 저건 좀 정정해야겠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옛날부터 요요를 했던 거지 네. 뭐 다 기억한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대략적인 사건과 이건 좀 갑자기 너무 넓어졌는데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맨 처음 요요? 접했던 요요가 맨 처음 뭐예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하이퍼로셀 요요죠. 이게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코카콜라까지는 제 윗세대 요요고 이걸로 우리 뭐 했는지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요? 넓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 제일 많이 했었죠. 이게 만화에도 나왔거든요. 만화에서도 나오고 네. 후 한번 불어주시죠. 오세요. 이게 카메라 불러야 돼. 화면은 사라지는 5개의 링. 그리고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상대방한테 야 후 불어봐. 이게 포인트. 후 불어볼래요? 매직. 꼭 매직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아무튼 이제 이런 요요를 했었어요. 이때 당시 요요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그거죠. 요요는 돌고 있고 네. 줄로 뭘 하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해갖고 그 바지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해갖고 파 강아지가 물었다고 싶어서 이제 독바이트죠. 독바이트. 요런 거. 그죠? 이런 거. 텍사스 카우보이. 올림픽 공원. 이런 거 있었지 이제. 저희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신이 나는 거죠? 요요로 이제 이렇게 짧은 기술로 재미를 붙이다가 처음으로 요요를 세게 던지고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줄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잘 올라오네 너무. 사실 요 두 개로는 잘 안 되죠 이게. THP라는 공연 팀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스트링 기술 이 정도 스피드로 해야 돼.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어. 옛날에 이렇게 했다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줄길이. 이렇게 하다 중간에 갑자기 스트링 트릭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공연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 트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THP 선수들이. 그래서 요요 형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데 그게 바로 스텔스 레이더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넓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줄에 걸치기 편해졌다. 그러면서 원핸드 요요와 투핸드 요요가 투핸드 갈렸어요. 요요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프리핸드죠. 던컨의 프리핸드. 프리핸드랑 여러 모델이 있었거든요. 뭐 체리밤, 타이거 샤크, 범블비, 뭐 레니게이드. 그때 이제 조금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네. 프리핸드. 요 정도 넓이 되는 프리핸드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강제 리턴식이 아니었어요. 패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너무 많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는 뭐 브랜드마다 다르고 맞아. 뭐 개조도 해야 되고 맞아요. 특히 프리핸드는 프릭션 스티커라는 걸 썼었는데 이거 너무 잘 올라오니까 맞아요. 요 표면에다가 패드를 붙여놓고 그냥 썼어요. 쓰다 네. 보면은 좀 갈리니까. 그죠? 어. 좀 갈려가지고 좀 안 되는데 싶으면은 거기 겉에 있는 거 떼가지고 다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 같은 경우는 그냥 줄이 좀 잘 걸쳐져야 돼서 모양이 조금 뾰족하게 바뀐 시기. 요 끝이 네, 그냥 요렇게만 바뀌었다. 그쵸.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년 뭐 요렇게 올라오는데 이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뭐 딱 네네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브랜드죠 그게? 요즘밖에 없잖아요. 요요잼이 거의 그 시대를 풍미했다고 봐도 되는데 대부분 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거의 요즘 아니었어요? 2003년 1위도 요요잼 소속이고 2위도 요요잼 소속이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요잼 요요만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사실 저는 히로유키 스즈키 선수를 보고 아 요요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초등학교 때 요요를 하다가 사실 중간에 몇 번 그만두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준 선수가 히로유키 스즈키예요.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선수가 썼던 요요가 뭐죠? 히로유키 선수의 모델 스피더가 드디어 나왔죠 세상에. 스피더라는 요요잼 금속림 요요가 나오고 나서 지금 원핸드 스타일의 기초를 아마 히로유키 선수가 대부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레일 계열 콤보라든지 좀 그렇죠. 속도를 내는 콤보 그런 것들의 약간 조상님격이고 프리스타일이 정말 프리스타일다워졌죠 조금 그렇죠. 그 선수 덕분에. 어느 순간 딱 요요를 봤을 때 스피더는 좀 넓네? 넓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30mm 후반대였을 거예요. 이 시대를 풍미했던 게 스피더이기 때문에 사실 스피더가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그 넓이로 어떻게 그 프리스타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 재밌는 걸 또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빅벤이라는 요요인데 빅벤이라는 요요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만한 게 요게 롤리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진짜 큰 요요였어요. 맞아요. 그 비율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맞아요. 예전 요요 같은 경우는 비율이 여기는 직경이 크고 여기는 뭔가 좁았어요. 요거 폭이 이게 분명 큰 요요거든요 그 당시에 43mm면 44m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3mm가 지금은 좀 좋은 폭이에요. 또 이게 되게 재밌다.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요요였냐면 오니시 츠바사 선수가 네. 세계대회에서 이걸 오프스트링 했어요. 당시에는 큰 요요. 엄청 큰 요요였어요. 2003년 4년이 이 형태로서 요요가 조금 넓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제 생각에는 넓어져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죠. 그 넓은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스텔스 레이더에서 조금 더 살이 붙어진 느낌으로 커졌다라는 느낌이죠. 조금 넓어지기 시작했던 때는 그 스피더가 기초였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스피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네. 아시아 선수들은 다 스피더였어요 그냥. 그때는 뭐 그거 없이는 얘기할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스피더 천하를 지나고 새로운 요요가 이제 갑자기 또 등장해요. 2007년 드디어 풀메탈 요요의 시대가 열렸죠. 그죠. 그게 이제 888이죠. 맞아요. 예전에 디페요라 그래가지고 전체 금속 요요가 원래 있긴 했었어요. 2005년 세계대회 영상을 보면 미국의 어기 패시 선수가 디페요의 풀메탈 요요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풀메탈 요요는 너무 비싼 느낌도 있었고 상용화도 어려웠고 그러다가 2007년에 요요 팩토리에서 888 요요가 나오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제 풀메탈 요요가 나오기 시작했죠. 유키 스펜서가 888로 너무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게 했고 그때 당시 888 몇 밀리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너 워낙 유행해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41mm. 드디어 40mm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40.92mm 살짝 넓어진 거죠. 맞아요. 네, 미미하지만 또 살짝 넓어졌다. 근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 요새 거의 선수들 필수 기술 네. 호리젠탈 있죠. 네네네. 아니 이걸로 호리젠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해인가? 시야키도 선수가 888로 말 같지 않은 프리를 해요. 지역 대회에서 888로 엄청 빠르게 진짜 요요가 딱 이렇게 보이게 호리젠탈 기술을 해요. 누워가지고 거의 888이 진짜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놓친 얘기가 있어요. 넓어졌지만 넓다고 못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요즘 요요들은 패드에서 바로 이제 직각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예전 요요들이 이게 패드 부분 있죠. 여기랑 네. 요 꺾이는 부분까지가 길었어요. 그냥 맞아요. 올라가서 넓어져야 되니까 요요가 아무리 넓어졌어도 저희가 넓다고 못 느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888도 그랬어요. 888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 뭐 호리젠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그냥 기본값이 됐잖아요, 선수들의.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는 요요의 형태로 발매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일본 요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요요 리크리에이션의 첫 요요 스타더스트가 나오죠. 스타더스트. 지금의 그 림이 두껍고 몸체가 얇은 극단적인 설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스타더스트가 먼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 생각인데 이때부터 선수들이 이 넓은 요요에 대한 요구치가 그게 다른 거죠. 그때 당시도 좀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탈 요요로 어떤 디자인이 나왔을 때 좋은 느낌이 나는가 그때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한 2011년까지는 과도기였다고 봐요. 그때 혹시 뭐 좋아하셨던 요요 있어요? 저는 스타게이저가 왜 좋아했냐면 그 요요를 미야모토 맞나? 히로키 미야모토였나? 히로키 미야모토. 아. 근데 그 선수가 기립박수 받았거든요. 그 맞아요. 월드 프리스타일 하고
근데 그때 그 선수 컨트롤이 줄이 엄청 긴데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너무 그 소름 돋는 프리스타일 봐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타게이저라는 모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굉장한 명작들이었죠. 두 개는. 엄청 비쌌어, 게다가. 비싼 만큼 퀄리티도 좋았고 네. 일본 브랜드가 이제 요요 리크리에이션이 나오면서 조금 많아졌는데 그때 요요가 한 풀메탈인데 거의 20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 비싼 걸 줄 서서 샀어, 줄 서서. 그리고 일본 게 비싸도 좋았던 게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때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메이드 인 재팬이 정말 퀄리티가 좋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도 충격했던 게 슬레이프닐 초판이랑 드라우프닐 초판 있죠? 그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던지면 던진 느낌이 안 났어. 그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신기했어. 저는 슬레이프니를 아시아 대회 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너무 진짜로. 요요가 좋고 요요는 하나의 작품이구나.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슬레이프닐이 당시에 43mm였네요. 그러면은 2009년 기점으로 또 1, 2mm 살짝 넓어지긴 했네.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넓어질 필요는 있었어요. 그 당시 기술들을 보면. 그죠? 어. 그래서 그건 신기하다. 그때 딱 떠오르는 요요가 그건데 그게 넓어졌네. 뭐 당연히 요요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죠. 이제 선수 취향에 맞춰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요요를 직접 하던 플레이어들이 본격적으로 작은 요요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능 자체는 더 좋아졌던 것 같아. 요요가 더 넓어야 된다 의식은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넓어진 거야. 이게 뭐 한 40mm에서 갑자기 55mm가 되면 저희가 이 체감을 하는데 네, 그죠. 1년 지날 때마다 한 1, 2mm씩 늘어나니까 0.5, 1mm 막. 네, 체감은 못했죠. 다만 이제 체감을 했던 건 요요의 형태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어마무시한 요요가 나오죠.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요요가. 저도 그때 그 요요가 너무 센세이션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대단한 요요예요. 네. 그게 드라우프닐이죠. 맞아, 드라우프닐. 되게 비쌌는데도 줄 서서 사고 그랬어요. 뭐 그냥 대단한 요요였죠. 아무리 대단한 요요였어도 여전히 43mm네요. 그쵸. 그때도 그렇게 넓진 않았어. 아. 다만 우리가 넓다고 느꼈던 게 스트레이트로 꺾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유효폭이 상대적으로 넓었단 말이에요. 드라우프닐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최근에 요요를 시작했던 분들을 보면 정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죠? 드라우프닐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이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던져보면 알아요. 네, 던져보면은 딱 던지면 지금도 존댓 느낌이 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만 여전히 43mm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중국의 그 짝퉁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빨리 단종된 느낌이 있긴 해요. 항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요요들은 카피 제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스피더도 카피가 많았고 888도 많았고 앵글램이란 요요 짭이라고 하죠. 카피가 많았고 드러프닐은 특히나 많았어요. 이게. 맞아. 근데 드러프닐은 좀 더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요요를 굉장히 잘하던 선수들이 더 대단해 보여요. 43mm로 어떻게 그런 프리스타일을 했었지? 그죠. 드라우프닐과 버금가기 인기가 많았던 요요가 미국에서 셔터가 나왔죠. 그때 셔터가 인기가 더 좋았던 이유가 젠트리 선수가 2014년 프라 월드에서 1등을 했었어요. 안 그래도 인기가 좋았던 셔터가 더 인기가 좋아졌고 지금에 와서 저희도 말하자면 이제 핑거팁 홀이 들어가 있잖아요. 손가락 올릴 수 그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로 안 했나?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의도했던 안 했던 12년 3년이 지난 지금 그죠, DNA가 유행을 하면서 셔터를 찾는 사람이 꽤 있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셔터가 44.4mm란 말이에요. 네. 2018년에 셔터 와이드 앵글이 나오는데 드디어 수치가 조금 익숙하네요. 48mm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요 팩토리에서 넓은 요요들을 많이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특히나 에반 나가오 선수가 엄청 크고 널찍널찍한 기술을 했는데 그런 시도가 2018년에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넓은 요요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지금에 와서는 48mm가 사실 스타트죠. 스탠다드죠 지금. 스탠다드 사이즈인데 네. 근데 이 당시에 셔터 와이드 앵글 정도는 괜찮았지만 그 그죠. 앞에 말했던 이제 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넓어져서 좋겠다가 아니라 왜? 네. 라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종기 쌤이 너무 앞서 나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요요들이 네. 몇 개 있거든요 사실. 욕까지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재미로 만들었거든요. 더 퓨처가 네. 몇 년도에 만드신 거죠? 제가 201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넓은 요요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럼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좀 어그로용으로 그때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요요가 크고 넓어진 게 좀 노멀한 거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왜 쓸데없이 크다 그런 말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그로라도 끌어가지고 해외에 좀 팔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컸었던 거였고 요요 시장 자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없었을 때였어요. 맞아요. 스스로 조금 지루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2023년부터 이 요요를 쓰는 선수들이 하는 기술이 사선으로 던진다든지 훅이 점점 늘어난다든지 심지어 지금은 사선으로 뒤로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넓어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넓어진 요요가 정형화됐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넓어지는 거고 맞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넓어지는 거고 요요 폭에 대한 자유도가 그냥 심해진 거죠. 저도 이제 마음속에 이제 딱 멈춰놓은 폭 넓이가 있어요. 이제 남동원 선수한테 제가 레디언스 옛날에 같이 써봤을 때 47에서 넘어가니까 손가락에 걸린다 슬슬. 맞아요. 네, 그래갖고 47에서 제 마음속에서 멈췄죠. 와일드에 들어가서 나왔던 시그니처거든요. 이 업시프트잖아요. 업시프트입니다. 네. 시절이 좀 지난 남동근 선수가 네. 시그니처는 51mm야. 와. 50mm입니다. 말이 바뀌었죠? 51mm, 51mm. 지금 대회를 나와서 네. 경쟁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넓은 요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내가 저렇게 경쟁적으로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였다도 50mm 그냥 넓은 거 쓰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니라 요새 폼이 되게 좋아졌다는 헌터 선수가 쓰는 이게 60mm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되게 넓네. 이거 거의 오프스팅 요 아니에요? 와 진짜 넓다. 진짜 넓어요. 거기가 제 주먹만. 뭐 요요가 넓어진 것도 있는데 선수가 넓어진 거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딱히 상관없이 넓힌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필요 없어요, 넓은 요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막 치트키니 뭐니 말해도 그냥 저희는 60mm 요요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할 줄 몰라요, 사실. 그렇죠. 타임슬립 1이거든요. 이거 몇 년도에 나왔죠? 2018년이에요. 이게 나온 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온 게 타임슬립 2란 말이에요. 그죠? 넓어졌어요. 딱 3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요 가게 사장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니까. 트렌드는 따라갔네요.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평안쌤은 뭐 특히나 넓은 요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몇 미리가 마지노선이죠? 진짜 개인적으로는 45mm. 45mm도 좁은 편이야 지금은. 지금 좀 두서없이 저희가 막 뵙긴 했는데 요요 딱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요가 진짜 많이 넓어지긴 했어요. 기술도 바뀌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이것만 보여드려도 제가 요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역사에 제가 요요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영광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역사 우리가 다 본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요때 요요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오다가 이제 다 그만두셨죠. 씬을 떠나시거나.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요 중간에서부터 다시 요까지 온 건데. 그죠. 근데 이때 시절 어른분들이 다시 요요를 하려고 이걸 보니까 정이 안 간대요.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처음에 이거 갖고 놀던 아버님이 네. 요요 사러 왔는데 요즘 무슨 요요가 잘 나가나요? 타임슬립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가고요. 뭐 요런 게 요새 선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면은 당연히 놀래죠.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탁구공 사러 왔는데 배구공을 추천하는 느낌인가? 골프공 사러 왔는데 야구공 추천하는 느낌? 무슨 느낌이죠?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디자인도 그렇고 폭 사이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너무 개인 취향인데 종기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요는 왜 넓어졌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기술이 잘 걸리기 위한 욕심이죠. 그렇죠. 저랑 똑같은 네. 생각이네요. 저도 요요가 발전해서 맞춰져서 기술이 나온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요요가 거기 맞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사용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넓어진 거예요. 요요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죠. 어떤 건 무거워야 되는데 어떤 건 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제가 이 요요 시장을 쫙 보면서 오래 살아남은 회사들 있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작자의 고집. 제작자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돼요. 너무 그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근데 제작자가 만들고 싶은 거를 끝까지 밀어붙인 회사들은 10년이 넘도록 너무 잘 살아남아 있어요. 제작자로서의 종기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나요? 그게 베스트예요. 아무튼 기술의 발전이 요요를 넓게 만들었다. 뭐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요즘 기술이 넓은 요요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초보자분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40mm 막 39mm 때 했던 기술들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처음부터 넓은 요요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넓은 게 진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 기술이 잘 되면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시고 아 넓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넓은 요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필요성은 처음부터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의 20년치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뭐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섞였는데요. 저 지금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정성이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저희 떠드는 영상이잖아요. 음악 듣는다는 생각으로 틀어놓고 뭐 집안일 할 거 있으신 분들은 집안일 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고.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요요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상세 내용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최신 요요를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는지 링크를 저희가 달아 놓을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좀 어색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이걸로 즐기시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재밌는 요요 영상 가지고 민우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번 영상은 딱 대본을 완벽하게 짜서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